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이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도 오늘 어떤 얘기인가 하고 미리 어제 물어봤었는데 좀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얘기인지 한번 풀어 헤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소식들이 터져 나올까 싶기도 했는데요. 팩트부터 먼저 한 줄로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타이어 측에서 직원이 산재 신청을 하면 호봉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그 한국타이어의 이제 산업 재은폐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지난달 그 회사가 조직적으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산재를 신청하면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과연 이런 게 나왔을까?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믿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사례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강모 씨. 강 씨는 지난 5월 타이어 불량품 검수 작업을 하던 중 1m 높이에서 미끄러지면서 난간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옆구리 8, 9, 10번 골절상을 당했고 10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하고. 당시 현장엔 안전 사다리가 구비돼 있지 않아 강 씨는 물통을 밟고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하던 강 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최하위 근무평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주임이라는 사람이 산재를 신청하면 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인 D등급을 주겠다.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고. 사실상 산재를 신청하지 말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대신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소위 공상을 권유했지만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 씨는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강 씨가 산재를 신청하자 회사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산재 신청하는 날 순간 제 근무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OJT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리를 다른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말도 없이. 저는 우선 제 근무지는 붕 떠 있는 상태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은 노동청의 감사를 받게 되고 감사를 받으면 안전설비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산재 대신 제어율로 잡히지 않는 공상 처리를 하곤 합니다. 한국타이어의 제어율은 0.99%로 업계 평균인 5%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 의혹은 드러난 것만 150여 건에 달하며 지난달에는 민주노총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진상조사를 위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타이어가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관련된 담당자들은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산재를 진짜 때가 어느 때인데 은폐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비용 때문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노동청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감사를 받게 되면 여러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 지적사항은 대부분 안전설비 미흡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는 물론 그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춰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사업장은 그 안전 설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 비용이 들게 됩니다. 또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산업재해 보험 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4대 보험 중에 유일하게 사업주가 100% 내는 보험이 이 산재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율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인건비 명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계속 뭐 전 분기 대비 이렇게 차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그 산업요율이 최대 5%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한국 타이어를 포함한 많은 사업장에서는 그런 산업 제휴율로 잡히는 산재 대신에 그 소위 공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걸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개별 기업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그런 그 수치들을 가지고 그 산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율을 부과해서 요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일수록 산재 보험의 요율이 올라가게 돼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일단 증가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재가 다발하는 사업장은 뭐 산업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위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더 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산재 안 하고 공상으로 신청하게 계속 유도를 한다는 건데 산재랑 공상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산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그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100% 회사 측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네.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병이 재발하더라도 사실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한마디로 후유증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공상은 일회성 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다시 산재 신청은 불가능하고 다시 회사가 해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후유증에 대한 그런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그쵸.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공상 처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상으로 처리하면 산재율, 산재 발생률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 산업재해가 일어나고도 정확하게 말하면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발생 안 한 것처럼 마치 은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근로자가 공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산재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게 됩니다. 예. 이 때문에 회사 측은 그 산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공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역시 말을 해줬던 것처럼 공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돈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산재와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공상을 할 때 좀 기업 측에서 좀 입원 기간을 단축하자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재해와 공상 차이는 좀 간극이 커 보이는데 어쨌거나 뭐 산재를 계속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상을 해라. 그런데 사실 앞선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나는 산재를 받아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타이어 측에서 이런 산재 은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회사가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예. 불이익을 줘 산재 신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다치면 당연히 그 근로자는 산재 신청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100% 회사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문의를 하게 되면 사측에서 중간 관리자에게 요청이 갑니다. 예. 지금 너 밑에 있는 애가 산재를 신청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공상으로 돌려라. 이렇기 때문에 그런 중간 관리자 선에서 그런 그 산재 신청 근로자에게 밤새도록 전화를 하고 혹은 욕설을 하는 등 이런 예. 협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인사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고가를 최하위 등급을 줘서 예. 그 임금을 너 깎일 수도 있다라는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그 강 씨의 경우에서도요. 네. 그 중간 관리자 흔히 말하는 이제 주임이라고 불리는 중간 관리자들로부터 밤새도록 전화를 받고 협박을 받고 예. 임금이 깎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또 사전 통보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통보도 없이 근무지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핵심적인 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산재 치료를 마치고 왔는데 저는 밖에서 그냥 타이어나 나르는 그런 협력 업체들이 많이 하는 이런 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밀려날 수 있는 그럼 겁니다. 내 일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미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고 또 치료 기간 동안에 보통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산재 보험으로 통상 임금의 70%를
그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는 보통 이제 회사가 지급을 해줍니다. 이제 동종업계인 금호타이어의 경우 40%를 지급을 해줘서 산재 신청을 하면 110%를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그 30%마저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상 처리를 하면 100% 다 준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회유를 하고 인사고가 등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재 신청자가 치료를 다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때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체력 테스트가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뭐 사무직이 그 근무를 할 때 받는 이런 건강 검진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뭐 군인들이 받는 수준의 엄청난 그런 체력 테스트 때문에 그런 치료를 마치고 온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기 좀 버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못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한국타이어가 산업재해를 은폐를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저희 기자회견 할 때가 50건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그 회사에 보고된 내용만 취합한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저희 조합원들, 근로노조 조합원들한테 내용을 공개 좀 해달라. 각 팀에서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외의 거를 취합 좀 해달라 했더니 한 100건 정도가 또 따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건 정도는 회사도 모르고 있는 완전히 은폐된 그런 내용들로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 선에서 예. 다 커트. 그렇죠. 중간관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 모르고 그 팀 조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재해로 그 완전히 그 은폐를 한 거죠. 네. 이렇게 그 산업 은폐 확산이 조금씩 커지자 이제 정부, 고용노동부도 그 한국타이어 공장에 이제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는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타이어 측은 이제 막 조사가 끝났고 조사에는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였는데요. 예. 아직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에 대해 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 제가 뭐 들으면서도 계속 느끼는 점은 정말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일어나 싶기도 하고요. 단적인 수치로만 말씀드려도 우리나라 기업의 산재 신청률 평균이 5%라고 하는데요. 한국타이어는 0.9%라고 합니다. 뭐 이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고요.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염현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꽉 채워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푹 잘 쉬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